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왕건이 세운 고려, 당연히 아실 거고, 고려의 경우에는 외적, 그러니까 외 바깥 침략이 많았죠. 거란, 여진, 거기에다가 몽골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가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새로 건국한 나라가 바로 그렇죠. 조선이죠. 조선 건국 연도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1392년 14세기 후반 14세기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은 그죠. 명나라죠. 명나라. 자,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일본사의 경우에는 우리 지난 일본을 공부하셨을 때 해이안 시대의 장원,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재산과 땅을 지키려고 힘이 있는 무사를 고용했다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풍문화 나왔던 거 그 시대입니다. 그 이유를 계속 볼게요. 해이안 시대 후반 일본에서는 지방 호족과 사원들이 장원을 확대해가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점점 무사들이 힘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죠. 그 중에 1인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가마쿠라라는 지역에서 정권을 이제 잡는데 가마쿠라 막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막부 여기 설명했습니다. 막부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장막을 치고 군대 일을 보는 곳을 가리켰으나 점차 쇼군을 중심으로 한 무사 정권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쇼군은 이제 장군, 이제 높은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이야 텐트 같은 거 치겠지만 그 당시엔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쳤겠죠. 장막을 쳤다. 이 말이 지금은 정권을 가리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붙여서 막부, 뭐뭐뭐 막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볼게요. 막부의 쇼군, 장군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시행되었다. 일본 특유의 봉건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만 일본은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표현하는 천황, 왕이 있는데 있는데 실제로 정권은 실제로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일왕이 아니고 천황이 아니고 이 쇼군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특유의 이중 지배 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돼 있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 왕인데 진짜 실제 권력은 여기 있는 이 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크게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일본 특유의 봉건제 스타일입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보시면 여기 다이묘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주예요. 영주 배웠죠? 그리고 사무라이, 하급 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사 계급을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지배했겠죠. 일본의 봉건제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는 계속 볼게요. 가마쿠라 막부는 원의 침략을 막아낸 후 이 말 있죠. 원나라, 즉 몽골이 가마쿠라 막부를 쳐들어가죠. 배 타고 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원이 혼자 간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갔죠? 그죠? 고려랑 같이 갔죠. 고려와 이제 원이 같이 가마쿠라 막부를 치러 가요.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고려와 원이 배 타고 쳐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빌었죠. 살려달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두 번이나 이제 바람이 불어서 큰 태풍이 와서 이제 고려와 원이 물러가게 되죠. 이때 고려와 원이 물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가미카제, 신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진다.
패배할 것이 너무나 명확해진 상황이 오죠. 그때 다시 한번 이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 이 신풍이 다시 한번 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살 특공대를 또 같은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가마쿠라 이야기를 해보시면 가마쿠라 막부의 경우에는 이제 막아냈다의 표현도 좀 어색합니다만 아무튼 원이 돌아갔죠. 원과 고려가 돌아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재정 부담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이 가마쿠라 막부를 밀고 실권을 장악한 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역시 당연히 지역이겠죠. 지역이에요. 자, 제가 지도를 사실 가져왔는데 여러분 책엔 딱히 지도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죠. 우리 이미 배웠던 다른 수도들도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봐보시고 여기 뭐 가마쿠라도 있고 헤이안쿄, 헤이조쿄 다 배웠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교토 이 지역이 무로마치입니다. 무로마치. 자, 가볼게요. 지금 우리 무로마치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무로마치 막부는 쇼군의 승계를, 그러니까 누가 내 뒤를 잇느냐 이걸 둘러싸고 다이묘 간의 세력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내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즉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쇼군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한테 내 자리를 넘겨줄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결국 아들 쪽, 아들을 미는 쪽과 동생을 미는 쪽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혼란을 통일한 게 이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 역사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죠? 그죠? 조선을 침략했죠. 무슨 회란? 그렇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연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 년이죠? 1592년. 전쟁이 났는데 지금 어쩐다고? 159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했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 임진년이 바로 1592년 외놈의 난리, 외인들의 난리 해서 임진왜란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에 여원연합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마쿠라 막부 때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원이 뭐겠어요? 그죠? 고려의 고려 그리고 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정세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거 이미 사실 했죠요?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했어요? 영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109쪽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109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109쪽 가봐요. 자, 여기죠? 109쪽 가면 자, 임진왜란 이후에 엄청나게 변화를 했다. 여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한국에서는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명이 멸망한 이후에 되게 중국의 전통을 자신들이 잇는다 해서 소중화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키려고 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이 말이죠. 임진년에 조선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을 때 임진왜란이죠. 이미 명을 정벌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는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고 그냥 고유의 것을 강조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 두 개 꼭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명이 망한 이후에 중국은 누구의 나라가 되죠? 그죠? 청나라가 나서게 되죠. 청. 이 부분 다시 공부하시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전체 별표 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손으로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제가 여기 크게 가져왔어요.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요. 옷이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주 상당히 왜소한 체격의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좀 크게 보이려고
옷을 좀 크게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졌잖아요. 자, 전쟁에서 졌다는 표현은 원했던 땅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 권력이 넘어가죠? 그죠?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치거나 전쟁에 나가면서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본인이 이제 권력이 더 엄청 세졌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에도 막부, 에도는 지역 이름이겠죠, 당연히. 에도 막부는 지금의 에도는 지금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말합니다. 자, 에도 막부가 성립하였다. 1603년이에요. 17세기 초반이네요. 그죠? 자, 이 계속 공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제 임진왜란 중에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던 명은 약해졌다. 그래서 여진족이 이 틈을 틈타서 후금을 세웠다고 배웠죠. 자, 조선은 강성해진 후금과 쇠퇴해진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중간에 서 있다 했죠. 중간 외교적 갈등 때문에 중간에 섰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죠? 광해군이 생각이 나셔야 되겠죠. 조선의 광해군의 무슨 외교? 가운데에 가운데에 립 선다. 중립외교. 중립외교 생각이 나셔야 될 거예요. 자, 이후 세력을 확대한 후금은 국호를 한 글자로 바꾸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뭐죠? 그죠? 청이죠, 청.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되는 거고 조선을 침략했다. 청태종이었죠. 병자호란 1636년. 물론 후금이란 이름을 달고도 1627년에도 이미 온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정묘호란이었죠. 정묘호란이었고 지금 책에 나온 건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죠. 인조 반정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봅시다. 에도막부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108페이지죠. 에도막부의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의 경우에는 사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조선과 국교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을 하고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에도막부의 쇼군 장군은 지방 다이묘, 그러니까 영주죠. 영주들에게 영지, 땅이죠. 땅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도막부의 쇼군은 지방의 다이묘들, 영주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여기 너무 중요해요. 산킨 코타이 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다이묘들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러면서 되게 특이한 말이 있어요. 중앙 집권적인 봉건 체제.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건 체제 하면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된다. 이렇게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중앙 집권적인 봉건 체제래요. 그러니까 이게 봉건 체제는 봉건 체제인데 중앙에서 힘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다. 이게 에도막부의 특징이고 거기에 아주 크게 활용이 된 게 산킨 코타이 제도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겠죠. 왼쪽 봐보세요. 자, 산킨 코타이 제도는 별표 에도막부가 다이묘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에도, 즉 도쿄, 에도에 와서 머무르게 하고 한마디로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다이묘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쓰죠? 네, 돈을 엄청 쓰게 됩니다. 돈을 엄청 쓰게 되고 본인의 땅, 영지는 관리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본 땅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그 뭐 도로망, 교통망이라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숙박업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상공업에도 좀 기여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산킨 코타인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에도 시대에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항상 이제 발전하려면 당연히 첫 번째로 농업이라고 계속 강조했죠.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 덕분에 계속 가치 좋아지는 것, 수공업, 광업. 그러면서 도시 상공업자들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이제 이런 걸로 취급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경제력이 좋아지는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게 되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닌이라고 해요. 조닌. 조닌 중요해요. 조닌. 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도시 상공업자라고 해요. 도시 상공업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게 되고 우리가 그걸 뭐라 한다고? 조닌 문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채색, 색깔을 칠한다 이런 뜻이에요. 채색 파나인 우끼요에를 즐겼고 그리고 가부키, 공연이죠.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공연하는 거 가부키를 관람했다. 우끼요에는 왼편에 보시면 후지산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죠. 채색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나중에는 판화로 하면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반고흐 고흐의 작품이거든요. 탄기영감인데 이 작품 뒤에 보시면 배경이 느낌 오시죠? 일본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일본 스타일. 우키요의 영향을 받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고흐가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작품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계속 가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에도 막부는 계속해서 서양 상인과 선교사가 이제 새로운 종교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게 되죠. 근데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무역을 통제한다. 그래서 바다를 막는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조선과는 계속해서 이제 교역을 했다. 조선통신사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신뢰, 믿음이 통하는 사신 이런 뜻이죠. 왜 이런 말 썼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쟁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신뢰를 믿음을 회복해 보자 이런 뜻으로 썼겠죠. 조선 통신사를 통해 조선과 교류하고 중국과 네덜란드 상인에게는 나가사키라는 곳을 지금도 있는 곳이죠. 나가사키를 개항, 항구를 연다. 항구를 열어서 무역을 허락했다. 네덜란드 상인한테 특히 좀 호의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트교 전파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이제 서양인이지만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인공섬, 가짜로 만든 섬이에요. 이 섬 부채꼴 모양의 대지마, 여기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꼴 모양의 대지마라는 섬에서 교역을 했습니다. 중요해요. 대지마라는 표현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면 네덜란드 상인이 이곳에서 서양의 여러 학문과 기술을 전해주었고 네덜란드 그 당시 난국 한자어로 난국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학문을 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제 의학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고유의 정신을 강조하는 국화 우리나라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 고대의 신들을 뭐 가장 최고로 친다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본에서 생겼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뭐 근간이 되는 그리고 일본의 신토라고 부르는 일본의 신앙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자. 밑에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쉽죠. 자, 명청시대의 사회를 주도했던 계층 무슨 층? 신사죠. 신사 또는 신사층 신사. 경전을 실증적으로 실제로 있는 뭐 증거 뭐 이런 거 관찰 이렇게 따지는 게 무슨 학이었죠? 그죠? 고증학이었죠. 고증학. 자, 토지세와 인두세. 토지세는 땅, 인두세는 사람 머리에 붙이는 거죠. 원래 엄청 많았던 세금을 한쪽으로 이 두 개, 토지세, 인두세로 몰아붙여 한편으로 붙여버려 해서 받았던 명대의 세금을 뭐라 했죠? 3번 답은 그죠? 한쪽으로 몰아붙인다 해서 1조 편법.
당연히 은으로 낸다 배웠고요. 자, 명대 함대를 이끌고 영락제 때 나갔던 사람이죠. 누구죠? 그죠? 환관이었던 정화.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세계지도 고려 만국 전도였죠. 책에 있어요. 고려 만국 전도. 고려 만국 전도. 고려 만국 전도가 몇 페이지 있냐면 104페이지 있습니다. 104쪽 앞에 잠깐 가볼까요? 104 여기 있다. 그죠? 고려 만국 전도 여기 있죠? 다시 가도 될까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자, 6번 건륭제 때 건륭제는 청나라 황제죠. 궁중과 민간의 책들을 모아서 만든 서적 4개로 나눠가지고 정리했다 했잖아요. 사고, 전서 색깔이 아주 화려했던 사고, 전서 4개의 분야. 자, 에도 지역에서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경제력이 성장한 얘네들이 누렸던 문화 존인들의 문화라 해서 그죠? 존인 문화. 8번 오늘 했죠? 너무 중요하죠? 자, 쇼군이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의 인질로 두었던 제도 뭐라 했어요? 상킨 코타이 제도라 했죠? 킨 코타이 제도. 상킨 코타이 제도는 오늘 2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여기 맨 위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